네, 인천청년 세상에 보이는 팟캐스트. 오늘은 저번 주에 덕간사님께서 사회를 봐주셨는데 그때 그 울퉁불퉁하다고 하신 그 진행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 사회자를 한번 없애보는 건 어떨까? 잘렸습니다. 아이 그건 아니죠. 맞죠?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우리 저기 모자이크. 아무튼 그런 거로 오늘은 사회자 없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밥입니다. 다들 이제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정기용입니다. 네. 게임. 저는 덕입니다. 옥자요. 머루입니다. 머루 벌칙. 그러니까 자기 뭐 했는지 이야기하기. 오 좋다. 아 저는 한국 뭐 별다른 특별한 게 없는데 도훈이가 밥님이 밤님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송별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잘 근데 되게 특별한 데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죠? 하늘로? 하늘을 나는 공군을 가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공군은 그 하늘 지키는 거하고는 그닥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공군 하시는 분들 도와가지고 이제 그 활주로 청소나 비행기 타러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네. 지키러 가는 거죠. 비행기 지키러 가는 거. 저는 여기 주안에서 그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멘토링을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3시간 동안 수학 문제 풀다가 왔어요. 1차 방정식 기울기는 말이야. 그럼 우리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편입니다. 네. 우리 6월 13일 대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 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빠밤. 지방 선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선거에 사실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패널이 느끼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덕간선님 약간 사회자 빨리 이 중간에 앉으면 안 됐었는데. 덕간사님 사회부 때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가 처음이거든요. 젊다. I'm so young. 첫 선거가 늙은이들 말해봐라. 첫 선거가 작년 거 대선. 첫 선거가 대선. 그것도 사실은 첫 선거가 될 계획이 없었는데. 그렇죠. 원래는 지방선거 하고 대선이 계획돼 있었지 않나요? 아니요. 원래 대선이 먼저였나요? 아니죠. 맞나?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임기를 마쳤으면은. 그건 작년 12월이었다. 그러면 작년 12월. 작년 어쨌든 12월. 대선이 그치. 먼저. 깜짝이야. 맞는 말 했는데. 크게 부정해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가 처음이라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겠습니다. 어땠어요? 지방선거 어떻게 하셨었어요? 지방선거 저도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두 번째죠. 저는 첫 선거가 2012년에 대통령 선거를 시작해서 나이가 가늠이 되네요. 그렇죠. 27입니다. 네, 14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처음 치러봤는데 뭐 여하간 여러 선거 몇 번 선거 경험, 투표 경험을 통해서 했던 거는 어떻게 했냐면 저도 원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정치에 관련해서 그 관심을 조금씩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다 보니까 약간 뭐 이건 좀 특정한 당파는 아니지만 특정한 당이 보여주는 혹은 좀 사회에 대한 어떤 만연한 행태 안 좋은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러는 게 반영이 돼서 그런지 투표할 때 얘는 아니야 하고 일단 무조건적으로 배제를 시킨 다음에 투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지만 투표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다 사표를 만들었어요. 사표는 뭐냐면 그냥 버리는 표. 그래서 제가 투표를 할 때 그냥 누굴 딱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 칸이 있잖아요. 선에다 했어요. 선에다 했어요. 와. 선에다 다 찍었어요. 그냥 사표를 만들었어요.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왜냐면 투표율은 낮다고 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는 참여해야 되겠고,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차표를 아예 만든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좀 거네요. 기권이죠. 그래서 좀 소신껏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네, 소신껏 했습니다. 근데 진짜 기권이라도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투표율은 생각을 높여야죠. 그렇죠. 저는 이 당은 진짜 절대 안 돼 하는 걸로 해서 솔직히
결국에는 이제 내가 진짜 투표를 했을 때 바로바로 반영된 사람들을 이제 뽑으려고 했을 때 야 얘네는 안 되니까 차라리 얘네가 낫다. 약간 이 그런 느낌으로 푸는 게 있었고 지우고 우리가. 지워서 남는 한 명. 예. 아, 얘보단 얘가 낫다. 약간 이 느낌으로 뽑았던 게 있고 어떻게 뽑았냐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나 되게 좀 허접하네 했던 경험인데 방송 준비하면서. 방송 준비하면서 나는 그래도 좀 잘 뽑고 있겠지 생각하면서 뽑았었는데 그 생각하니까 나 되게 잘 뽑고 있는 건 아니겠다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랑 얘기해봤던 사람을 뽑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 후보랑 얘기해서 그 후보가 어떤 공약이 있는지 그 후보가 어떤 마음인지 또 나쁘지 않게 알고 있고 또 약간 지금 이 시기에는 초선에 도입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뽑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기억에 그 홍보물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부모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김치 냉장고에 올려두면은 제가 열어서 맨 뒷페이지에 전과 그 정보가 있거든요. 그거 열어보고 전과 개수를 센 다음에 엄마한테 말해요. 이 사람은 전과 너무 많아. 말하고 그게 뭐 전과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교통법 위반한 것도 있고 그쵸. 폭행 이런 것도 많죠. 있는데 시위하다가 폭행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 건 솔직히 유권자로서 감안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어려서 폭행 나빠. 다 범죄 이러고 했는데 교통법 위반이 제일 많아요. 교통법 집회에서는. 위반이 많고. 집시법 위반으로. 네. 집시법 위반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한 정당 혹은 그러니까 한 정당 빼고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집시법 위반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거니 노동운동 그러니까 그런 선거 운동이래. 그냥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같은. 근데 그거와 더불어 제일 많았던 게 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이 엄청 많아요. 사실 정당을 엄청 많이 보고 뽑는 게 현실이고 아까 그 옥자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말을 좀 더 붙이면 선거구라고 하거든요. 선거구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걸고 공천할 수 있는 공천이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걸고 소속으로 낼 수 있는 후보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자유한국당 공천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 과정을 통해서 그 공천하는 멤버 한 명을 뽑는 거죠. 예, 뭐 그런 예비 후보는 거의 그런 식이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본 후보 등록 전에 그 전에 등록한 사람들 예비 후보고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비 후보라고 해도 물론 지금 예비 후보라고 해도 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번 지방선거 때는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보시는 분도 아시다시피 원래는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는 한 명만 뽑아요. 한 명만 딱 투표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지방선거는 한 명만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맞아. 엄청 많. 엄청 많이 뽑거든요. 분야가 엄청 많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제 7회죠. 제 7회 맞을 거예요. 제 7회 맞습니다. 7회 전국 7회 맞. 오케이. 맞아요. 왜? 맞아요. 네, 이번 제 7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는 일단은 누구를 뽑냐면요. 정식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광역단체장을 뽑고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을 뽑고요. 그다음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어려워. 투머치. 교육감까지 뽑아요. 근데 TMI.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뭐 기초자치자가 뭐 모르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광역자치단체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장 혹은 도지사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시의 구청장 혹은 그냥 뭐 경기도의 시장이라든지 혹은 경상남도의 시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과 구청장.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의원들, 광역의원은 이제 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있는 그런 광역시들의 의원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기초의원은 구의원, 뭐 군의원, 행정구역으로 시의원,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의원들을 원래 사실상 그냥 다 지방 의원들이에요. 근데 광역시라는 저희의 행정 체계가 있다 보니까 광역 의원을 또 따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광역 의원들에서 뭐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구분도 되고 그 아래 단계 좀 하위 단계로 뭐 구의원,
그냥 행정구역 이름 있는 대로 다 그렇죠. 뽑는 거네요. 그렇게 뽑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엄청 고민하실 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몇 명을 뽑는 게 지금 말한 게 일곱 광역 그렇게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엄청 아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왜냐면 한 명 뽑는 것도 신중하게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동시에 뽑는 거는 어려움이 많죠. 근데 저는 보통 그렇게 고민 안 했어요. 당을 하나 딱 초이스하면 그 당을 지지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중앙자치, 지방자치라고 하죠. 중앙자치가 뭐예요? 입법부, 행정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뽑은 내각이 있고 그 내각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거가 똑같이 도에도 있고 광역시에도 있고 그 특별시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대통령이 광역시장, 도에서는 대통령이 도지사, 특별시에서는 대통령이 특별시장, 그리고 의원은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의원, 도지사에서는 도의원,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의원인 거고 똑같이 이게 또 구 단위로 내려가요. 그래서 대통령은 구청장, 뭐 국회의원은 구의원 이렇게 해서 쭉쭉 그러니까 중앙자치와 지방자치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중앙자치는 이제 좀 더 크게 관할하고 지방자치는 좀 더 이제 마을에 공동체적으로 관할하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 중앙자치 이게 좀 내려온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까 행정부, 중앙자치, 지방자치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그럼 하는 일도 중앙자치에 속해져 있는 시장이랑 구청장이나 이분들은 행정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밑에 의원들은 입법부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이랑 시의원이랑 하는 일의 차이점이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러면은 의원들끼리도 시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있잖아요. 그쵸, 그 그쵸. 사람들은 하는 게 뭐가 다르나요? 일단은 이제 구의원은 그러니까 예산이 그 세금을 거두면 이제 중앙 정부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을 뿌리죠. 그 서울시 예산 그리고 그것도 그래서 예산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구 안에서도 저 서울시에 무슨 주민 참여 예산을 따오네 아니면 어떤 예산을 따와서 구 사업을 하네 이런 논의를 이제 하는 거고 예산이 이제 다르니까 입법부 역할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세 개죠. 하나는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고 뭐 그 법을 발의하고 교과서에서 봤어. 네, 교과서 기억하고 있어. 법을 발의하고 예산을 짜는 건데 법을 발의하는 것도 이제 그 제한적인 거죠. 그 구에서만 하는 법을 발의할 수 있는 것과 입법 그 예산 자체도 그 구에서 할당된 예산 가지고 놀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저희가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투표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가 입후보자라면 어떻게 입후보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는 거지 이런 거는 한 번쯤 궁금해 보지 않았나요? 이번엔 출마인의 입장에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느 구시의 의원에 이렇게 입후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입후보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정당에라도 가입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럼 밥이 이번에 출마를 한다는 가정을 하고 한번 밥의 선거 마라톤 계획을 짜볼까요 우리가? 그렇죠. 약간 쫓치는 얘기라서 미안한데 일단 피선거권 만 25세인데 하여튼 그거 출마했다 치고 출마했다 치고 여기서 출마할 수 있는 분이 저밖에 없습니다. 저랑 머루님밖에 생애 없습니다. 못 지나시면 출마 못 하잖아요. 아 잠깐만 출마할 수 있다. 출마할 수 있다. 출마할 수 있어. 아. 그래도 밥이 오늘 많이 주춤거리네. 밥이 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밥은 정당에 들어가서 출마 선언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일단은 출마를 한다는 거는 자유입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이기 때문에 권리만 있으면 다 할 수 권리만 있습니까? 있으면 누구든지 출마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단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잘 무소속 같은 거는 잘 무소속으로 후보를 하시는 분은 잘 안 뽑고 힘이 뭔가 없죠. 인력도 없어 보이고 인력도 없어 보이고 그냥 하는데 그래서 그런 대부분 정당에 가입을 합니다.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여러 가지 당이 있죠. 그 정당들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일단은 입후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정당에 입당을 먼저 합니다. 근데 입당도 대부분 밥은 덕당에 들어오는 네, 걸로. 덕당으로 그래. 캐스팅. 덕당에 들어옵니다. 근데 덕당에 들어왔어요. 2명 있네요. 네, 저런 둘끝. 자세하게나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네, 네.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 입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사람 그게 이제 권리당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권리당원만이 이 출마를 할 수 있어요. 입후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다 배제시킵니다. 약간 그런 권리당원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요. 후보로서 나가니까 검토해 주세요 해가지고 검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재산 등록세 뭐 범죄 경력 이런 것들을 다 떼요. 일단 당에다가 먼저 신고를 하는 건가요? 당에다가 내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서류를 낸다는 것 자체가 당에다가 나는 입후보 합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요. 당에다가 서류를 내요. 그러면 서류 면접을 거칩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면서 모집을 하면서 동시에 당이 소위 말하는 공심위 혹은 공관위 어떻게 그게 뭐냐면 공직자 추천관리위원회 혹은 심사위원회 그런 것들 위원회를 꾸립니다. 심사단을 꾸려서 그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후보자를 불러서 면접을 봐요. 이 서류를 보고 이 후보님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책은 어떻고 뭐 자질은 어떻고 다 물어봐요. 그런 걸 통해서 다 추려요. 추린 다음에 소위 여러분 뭐 들으실지 모르게 경선을 합니다. 후보가 많으면 후보가 만약에 한 지역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3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명으로 축약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인천광역시에 덕당에서 네. 3명이 나가고 싶은데 네. 한 명으로 추리려고 그렇죠. 경선을 하는 거군요. 경선이라는 걸 합니다. 예선전을 치러야 돼요. 우리 당에서 당연 대표로 내보내기 전에. 그렇죠. 거기서 뽑는데 그 경선은 어떻게 하냐면 당원들 대부분 원래 당원들이 뽑아요. 자기네들 당의 후보니까 당원들이 뽑게 되거든요. 당원들이 뽑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뭐 그런 데도 있겠지만 아예 그 지역의 유권자들까지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같이 뽑는 방식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 이미지도 훨씬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당 안에 어떤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적인 정당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뽑혀요. 근데 대부분 ARS로 뽑거든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누구 무슨 당입니다. 받아줘야겠네. 네. 이제. 무슨 당입니다. 누구인데 이 뭐 후보자 좀 선택해 주세요 해가지고 여론조사식으로 쭉 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후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선이 치러지고 한 명 그 본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5월 25일까지 그 본선 후보자를 또 등록을 해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럼 그때부터 직접 본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차 다니기. 선거차 다니고 뭐 노래 명함 틀고 하는. 나눠주고. 후보 경선이 돼서 이제 본 후보자가 됐어요. 네. 그러면 선거 캠프를 차리지 않나요? 선거 캠프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할 때 선거 캠프 그 선거 사무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굳이 필요가 없어요. 선거 사무소를 굳이 필히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어떤 사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 그런 사무소를 다 등록을 하죠. 그래서 등록을 하고. 그런 거 하면은 지원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선거 캠프에서 일하면? 개인 아니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거 말고 이제 선거 내가- 캠프 차릴 때 우리 밥님 밥이 만약에 덕당에서 선거 음. 캠프를 차리려면은 건물을 임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임대료는 누가 내나요? 후보가 본인이 내야죠. 세상. 그거 밥 이미 파산. 그거 외에 또 이제 내가 후보자가 되고 싶어 할 거야 결단했어요. 네. 그리고 할 때도 뭐 드는 돈이 있나요? 네, 아까 말했는데 경선 하기 전에 이제 서류 심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비용을 지불합니다. 어떤 비용? 심사 비용. 근데 심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에.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돌려받나요? 아니요, 특별 당비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건 당마다 다른데 당마다 달라서 특별 당비로 귀속돼서 돌려받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 특별 당비 말고도 뭐 구의원 낼 거면 이제 그 돈도 내야 되잖아요. 아, 구의원 뭐 기타금. 기타금이라고 해서 그거는 기타금을 내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다 내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내는 돈인 거예요. 기타금은. 그 돈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심사. 라든지 심사하는데. 그러니까 기타금이란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준을 두는 거예요. 구의원 되려면 이만큼 돈 내야 돼라는 기준점인 거죠. 솔직히 저도 이 자체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하간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 정도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만이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금이란. 국회의원 나오면 다 부자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네. 그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시 도지사에 나오려면 기타금이 5천만 원이고 시군 구장 하려면 1,000만 원이고 와. 시도 의회 의원이 300, 시군 구 의회 의원이 2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밥은 내야 뭐 돼요. 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아무것도 여기서 반장이.